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가입니다. 보배드림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중고차를 사고 파는 곳이지만 정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알려졌죠. 이곳에서 민주당을 뽑았다고 고백한 사람이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전셋집에서 쫓겨난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라고 봐야겠지만 진작에 판단을 잘했어야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부동산 정책. 한숨을 푹 쉽니다. 나 집주인한테 카톡이 왔다. 이분은 나이는 많아도 돈 많고 매너 있고 여태 만나본 집주인 중에서 가장 교양 있는 분이다. 그래서 자식들도 다 잘 큰 것 같다. 그런데 엊그제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 평소 본인 성품에 비추어 봤을 때 얼마나 고민했을지 느껴진다. 세입자인 나를 배려한 게 느껴져서 고맙더라. 그리고 집주인으로부터의 카톡도 공개합니다. 내년이면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고민 끝에 본집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해 다주택자인 본인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 정부의 지난 정책까지는 최대한 세입자님의 의견에 맞춰보려고 했는데 이번 정책은 저에게 치명타를 주네요. 어쩔 수 없는 저의 맘 이해해 주시고 6개월 전에 사전 통보를 드립니다. 글쓴이가 말한 것처럼 정말 교양있고 매너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감당이 안 돼서 세입자를 내쫓고 들어가야 하는 집주인도 이해가 갑니다. 다시 글로 돌아가 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임대차법이 어쩌고 갱신률이 어쩌고 뭐 세입자가 혜택이라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건지 모르겠다. 참고로 이 동네 전셋값이 그냥 미쳤음. 어이가 없어서 애꿎은 부동산 아주머니한테 진짜로 이 가격이 실거래가냐고 했더니 대답은 안 하고 전세대출 상담사를 소개시켜 주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나옵니다. 나 민주당 찍었었다. 이번 총선 때 민주당 국회의원을 뽑았나 봅니다. 이제서야 민주당이 무슨 짓을 한 건지 느낀답니다. 쫓겨난다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식의 학교, 내 취미, 인생의 낙을 모두 포기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 것을 뜻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전셋집에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자기가 손으로 찍은 민주당 때문에 악법이 생겨나고 그 법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잘해준 집주인이 피해를 봐서 내가 쫓겨난다. 그야말로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다른 말로 내가 내 발등 찍은 것이라 누구 탓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현실적인 괴로움을 묘사합니다. 차 못 바꾼다. 취미? 이사 가는데 집만 된다. 부부싸움은 덤이다. 아이들에게 이런 가정과 집안을 만든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 부동산은 뭐 몇 년 후에 효과가 나온다고? 누굴 바보로 하나? 그것도 정말 잘해야 효과를 말할 수 있지. 이렇게 해놓고서 무슨 몇 년 후를 얘기하냐고요. 여러분은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상식적으로 집주인들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보수 성향이 강하잖아요. 반면에 세입자들은 젊은 3040이 많고 진보층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를 뽑아주는 세입자 편을 들어줘야 하는데 왜 집주인만 돈 버는 세상을 만들었을까요? 이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뭐 정책이 실패해서 집값이 오른 걸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정부 정책 내놓는 사람들 머리 좋습니다. 이런 정책을 내놓는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알고 하는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요. 알바생들 시급 올리면 점주들이 알바생들 자르고 기계로 대체하리란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태여하는 것은 저소득층이 자본가가 되지 못하도록 그 사다리를 자르고자 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당의 선거 전략입니다. 괜히 고졸 출신의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고시를 없앴겠습니까? 괜히 스카이 대학이 독점하는 로스쿨 제도를 만들어서 개천에서 용난다 라는 말을 없앤 것이 아닙니다. 보수당에서는 못 사는 사람들 돈 많이 벌게 해줘서 모두 집을 갖고 보수화가 되는 것, 그것이 선거 전략이고요. 반대로 좌파에서는 모두가 가난해지고 국가의 지원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회, 그리고 모든 국가의 이익은 소수의 권력자들이 독점하는 것, 이것이 좌파의 선거 전략입니다. 앞선 자책글을 보면서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뒤늦게라도 깨달은 사람들은 양반이에요. 본인의 가게가 망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8년간 유지해온 가게 폐업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울산에서 해물포차를 하고 있다. 장사가 잘 돼서 8년 동안 해온 가게인데 이번 2021년 2월에 폐업을 결정합니다. 더 이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후 5시에 오픈해서
새벽 5시까지 장사를 해야 하는데 오후 9시에 문을 닫으라고 하니 아무도 술을 먹으러 올 사람이 없네요. 솔직히 우리도 술 마시려고 하면 보통 약속을 한 7, 8시 정도에 만나잖아요. 그런데 9시까지 문을 닫으라고 하니까 술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달 월세 660만 원에 직원 월급 내다가 포기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반전이 있습니다. 혹시 이분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경축한다며 소주 무한리필 현수막을 거는 분이 맞냐고 묻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이랍니다. 알고 봤더니 2016년 말에 위와 같은 현수막을 걸었던 사장님이었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나라 꼬라지가 이게 뭐냐? 마음 같아서는 장사 다 때려치우고 청와대에 가서 항의하고 싶다. 그러면서 일종의 시위 방법으로 술을 싸게 드린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참 이 글을 보면서 이때는 살만했구나 생각이 듭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사장이 직원들에게 가게 맡겨놓고 시위도 할 수 있었죠. 새벽 5시까지 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최저시급도 쌀 때라서 알바생들도 편하게 고용하고요. 반대로 알바생들도 원하는 식당에서 자유롭게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배부른 소리를 하던 사람이, 그것도 8년간 가게를 운영한 사람이 이번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은 박근혜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래서 저는 앞선 글쓴이처럼 본인의 선택을 반성하는 사람들은 양반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가게는 유명합니다. 참치를 파는 곳이고 현수막을 보면 알다시피 기쁜 날이다, 구속이 되는 날에 모든 음식과 술을 공짜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황이 나왔는데요. 오바마라는 포차로 바뀌었네요. 원하시는 세상이 왔는데 결국 사장은 가게를 접었습니다. 모두가 평등해졌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에서 손님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조롱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냐 하면 그렇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무슨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평소에 남을 괴롭히는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단순히 자신의 판단력이 떨어지고 정치적인 편향을 갖고서 가벼운 언행으로 인해 자기 사업을 망한 사람입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좀 안아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으면 더 깨져야죠. 마지막으로 아직도 정신 못 차리신 분들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이번에 루마니아가 한국에 45만 회의 모더나를 기부하기로 알렸습니다. 그런데 자화자찬의 정부 아니랄까봐 이번 백신 기부를 외교 성과라고 소개합니다. 작년쯤에 한국이 루마니아에 군용기를 동원해서 방호복을 보내줬었다. 이것은 문 대통령의 K방역 외교였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이번에 루마니아가 백신으로 갚았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알고 봤더니 루마니아는 지금 모더나가 남아 돌아서 버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보내는 백신 또한 유통기한이 거의 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헌옷수거함에 옷 버리듯이 떠넘긴 것입니다. 이러면 또 가짜뉴스 아니냐고 하실까봐 독일의 상황도 보여드립니다. 독일은 지금 백신이 넘쳐나서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320만 회분의 백신을 폐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백신을 우리가 받아서는 K-외교라고 설명하는 것 얼마나 추합니까? 참으로 제가 방송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